대한민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를 맞아 좋은 경기력으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24일 밤 카타르 알라이안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H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우루과이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를 맞아 전후반 내내 대등한 경기력을 보인 대표팀은 당초 한국의 열세를 예상했던 국내외 전문가들을 민망하게 만들었죠. 특히 짧게 끊어가는 패스와 강한 압박을 보인 미드필더진과 우루과이의 강력한 공격수들을 상대로 견고함을 자랑한 수비진은 경기를 지켜본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한편 이 경기는 일본에서도 생중계되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시청률이 높은 골든타임에 열린 경기였기에 수많은 일본인들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본 경기였죠. 개인적으로 일본 중계를 보며 재밌었던 점은 방송국이 시청자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중계 화면 우측 상단에 적어놓은 부제 자막이었습니다. 초대 우승국 대 아시아의 호랑이가 격돌. 남미의 광견 대 아시아의 호랑이가 격돌. 강력한 공격진 우루과이 대 절대적 에이스 한국. 지난 시즌 프리미어 득점왕 손흥민 선발 출장. 방송국이 저렇게 어그로를 끌어도 되나 싶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재미는 있네요. 이 밖에도 일본 누리꾼 일부가 안면 보호대를 착용한 손흥민을 보며 인크레더블과 비교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되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선전을 지켜본 일본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경기 결과를 전한 일본 언론의 기사와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골대의 도움을 2번 받은 한국 대표팀. 무승부로 월드컵 발진. 우루과이와 0대0 승점 1점 획득. 4회 연속 14번째 월드컵인 남미 예선 3위 우루과이와 10회 연속 11번째 대회를 치르는 아시아 예선 2위 한국이 첫 경기에서 맞붙었다. 우루과이는 수아레스와 고딘 같은 베테랑 선수들의 누네스와 발베르데 등 호주의 젊은 선수들이 선발로 나섰다. 이에 맞선 한국은 대회 직전 왼쪽 눈 부근 수술로 우려를 자아냈던 손흥민이 안면 가드를 착용한 채 선발로 나왔고, 전 간바 오사카의 황의조, 수비의 중심 김민재 등이 시작부터 그라운드에 나섰다. 경기 초반에는 볼을 소유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인 한국이 손흥민을 축으로 한 측면 공격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했으나 우루과이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누네스와 수아레스를 활용하면서 발베르데가 날카로운 중거리 슛을 날리는 등 서서히 만회한다. 그러던 35분에는 한국의 결정적인 찬스가 박스 오른쪽에서 종패스를 받은 김문환이 크로스를 넣었고, 정면에서 프리했던 황의조가 다이렉트 슛. 하지만 골대 위로 빗나가며 결정적인 찬스를 살리지 못한다. 반면 우루과이는 43분 발베르데의 오른쪽 코너킥에 타점이 높은 헤더로 맞춘 고딘의 슛이 왼쪽 포스트를 직격. 양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살리지 못한 채 전반은 0대0으로 종료된다. 후반에도 팽팽한 경기 전개가 이어진다. 우루과이의 알론소 감독은 64분 기회 창출에 어려움을 겪던 수아레스를 내리고 발군의 승부수를 자랑하는 카바니를 내보낸다. 한편 한국의 파울로 벤투 감독은 74분 황의조와 나상호를 대신해 조규성과 이강인을 투입한다. 막판 공세에 나선 우루과이는 82분 페널티 아크 부근에서 누네스의 오른 발슛이 골대를 살짝 벗어난다. 게다가 90분에는 발베르데가 중거리에서 날린 강력한 슛도 골대에 꽂힌다. 결국 두 차례 골대의 도움을 받은 한국이 우루과이의 강력한 공격진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경기 종료. 양팀은 첫 경기에서 최소한의 승점 1을 획득했다. 다음은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참고로 댓글의 순서는 공감순입니다. 한국도 우루과이도 소화불량이었던 한판. 결과로서는 양팀 모두 승점 1을 나눠 가진 것으로 최악은 아닐 듯. 우루과이는 발베르데가 전방에서의 전개와 스피드를 맡았으나 레전드인 수아레스와 카바니는 둘 다 상대에게 스트레스를 줄 만큼 효과적으로 움직일 기동력이 없어서 오히려 공격진의 발목을 잡았다는 인상. 한국은 수비진이 깊은 위치까지 빠르게 복귀하는 민첩성은 상당히 눈길을 끌었지만, 뒤집어 말하면 공격으로 돌아섰을 때 아군의 공격을 뒷받침할 숫자가 부족해서 득점 분위기가 없었던 인상. 개인적으로 골대의 도움을 받았다 라는 표현엔 공감이 안 된다.
골대는 골 정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을 뿐. 당연한 것이겠지만 골대 안쪽으로 날아가면 들어가고 바깥쪽이라면 벗어나는 것. 골대는 아무것도 돕지 않아. 이 그룹도 포인트는 가나일 듯. 1강 3약의 구도일지도. 한국은 예상외로 잘했어. 한국이 지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기대에 어긋남. 한국의 수비진은 매우 견고했고 특히 전반전에는 볼 점유율도 높았으며 뺏겨도 바로 만회해서 상대의 축구를 못하게 한 듯 보였다. 가끔 나온 롱패스로부터의 중거리 슛은 역시 우루과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 득점은 되지 않았다. 한국 공격수들의 유효슛 제로 라는 것이 앞으로의 걱정거리일 듯. 우루과이는 불완전 연소였지만 손흥민도 전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서로 공격하지 못하고 수비가 단단한 경기였는데 우루과이의 쓸데없는 패스 돌리기가 많았던 것은 보기에 지루했다.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졸리게 만드는 미묘한 게임이었어. 한국 대표팀 승점 1이면 나쁘지는 않아. 다만 확실히 한국의 공격은 너무 단조로워서 득점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축구는 고춧가루를 넣지 않는 김치 같은 것이다 라고 할 만한 축구였어. 호불호가 나뉘는 시합을 했지. 수비를 좋아하고 평소 축구를 보는 전문가는 재밌었을 거고 반대로 월드컵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없는 시합이었을 거야. 야구로 치면 투수전에 수비장인들의 싸움. 정말 그렇네요. 평소 축구를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미없을 것 같은 축구였지만 고딘과 김민재의 수준 높은 수비가 재밌었죠. 경기 내용이 수수했네요. 두 팀 모두 마무리의 정확도가 떨어졌는데 애초에 빅찬스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만들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확실히 두 팀 모두 방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킨 경기였다 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으로서는 한 수 위의 우루과이를 상대로 선전이고 승점 1점은 나쁘지 않을 것. 다만 골을 넣지 못한 것이 심정적으로 미묘한 부분. 우루과이로서는 안전하게 나간 듯. 아르헨티나와 독일의 예상 외의 결과를 봤으니 수비에 방심은 없었던 듯. 그만큼 공격에 힘을 덜 실었던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고. 우루과이는 남미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지향하지 않았으니까 한국이 볼을 갖고 있었던 것은 오히려 노렸던 바일지도. 하지만 양국 모두 유효슛 제로였다고 방송에서 말했으니까 한국의 공회전은 그렇다 쳐도 우루과이는 예외. 같은 조의 또 다른 경기인 포르투갈 대 가나는 3대2. 공격력은 보였지만 수비는 다소 가벼운 느낌이다. 이 조의 4개국은 실력이 팽팽한 것 같아. 진정한 의미의 죽음의 조는 이쪽일지도. 한국 대 포르투갈. 20년 만에 인연도 흥미롭다. 남의 일이니까. 이번 대회는 아시아 나라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기지 못한 우루과이. 강호를 상대로 의미 있는 무승부를 거둔 한국이라는 모양이 되었지만 경기 내용은 볼거리가 별로 없었다. 우루과이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지 한국이 공격하는 시간도 의외로 많았고 한국으로서는 승점 1점을 얻었으니 좋은 결과가 아닐까. 포르투갈은 강하고 가나는 신체 능력이 좋고 우루과이도 남은 두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나올 테니까 쉬운 그룹은 아니야. 경기가 끝날 때 우루과이 선수가 안심하고 있었죠. 후반은 특히 롱볼 경합으로 양측 모두 어떻게든 점수를 뺏으려는 전개였는데 체력적인 면에서 한국이 우세해 보였습니다. 수아레스와 카바니의 역동성을 보고 싶었는데 좀처럼 생각대로 플레이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우루과이에 대한 인상입니다. 이 무승부가 그룹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4개국 모두가 명확한 플랜을 그리기 어렵다는 것. 치열한 혼전이 되는 그룹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전반에 황의조가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 것이 전부였다고 생각해. 이 경기에서 유일하게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린 형태였으니까 후반에도 전반전에 플레이를 계속했으면 좋았겠지만 우루과이는 만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롱볼로 역습을 노리며 6탄전을 벌여서 한국의 체력을 소모시켰지. 그리고 후반 중간에 김민재가 다친 것 같아서 라인을 올리지 못한 것도 컸던 것 같다. 전반전에는 수아레스를 꽁꽁 묶었으니까. 그리고 후반 30분 이후 정도부터는 서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무승부로 좋다 라는 느낌이 들었지. 하지만 둘 다 포르투갈전을 남겨놨으니 쉽지 않을 듯. 포르투갈이 가나의 승리. 한국은 다음 경기가 가나인데 최종전이 포르투갈전이기 때문에 가나에게 승점 3이 필수. 만일 무승부로 포르투갈전까지 승점 2점밖에 쌓지 못하면 포르투갈전에서 옥새를 각오로 이기러 나가야 한다. 클럽에서의 부진이 그대로인 의조도 그렇지만 민재가 만일 부상을 당했다면 조금 힘들어진다. 이강인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처음부터 써봐도 되지 않을까? 한국의 패스 축구는 형태가 잡혀있고
전반에는 압박도 잘 됐다고 생각하지만 패스에 집착해서 너무 많이 돌아다니다가 후반에 딱 발이 멈춘 것과 밀집 수비에 대한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피니시까지 좋은 형태가 없었던 것이 좋지 않았다고나 할까. 결과는 무승부로 호각이었다고 해도 우루과이는 끝났을 때 쓰러지는 선수가 없었던 것을 봐도 내용적으로는 남미와 아시아의 차이가 아직 크다고 느껴졌다. 틀림없이 아시아의 수준은 오르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라질이나 프랑스처럼 어느 연령대나 항상 인재가 나오거나 5대 리그의 강호에게는 볼 점유율을 뺏기고 밀리는 전개가 많아서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우루과이 같은 강호에게는 호각으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 주었고 이 정도 나라에는 일본도 호각 이상으로 해낼 수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또 독일이라는 강호를 일본이 이긴 것으로 아시아 국가들이나 특히 앞으로 일본을 짊어질 아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독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레벨은 한 단계 크게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크게 움직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별리그를 돌파해서 목표인 8강 혹은 그 이상의 결과가 있을 거라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일본의 점유율 전반전 18%, 전체적으로 20% 남짓. 지금까지 출전국 중에서 최저 세계의 강호와 호각입니다요. 점유율이 높다고 이기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일본이 그랬듯 볼을 갖게 되어도 공격수도 없이 단지 볼을 돌리기만 할 뿐. 그렇게 되어버리면 점유율은 높아져도 골은 들어가지 않고 실수를 범해서 실점하기 쉬워집니다. 아니, 점유율은 중요해. 감독의 지위도 크지만 그걸 포함해도 10번 하면 한 번 이길 수 있다. 그 한 번을 이번에 뽑았을 뿐. 아직 한 경기가 끝난 것만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잖아. 대회가 끝나고 아시아 각국이 어디까지 올라갔느냐에 따라 수준이 올랐는지 알 수 있겠지. 지금까지의 월드컵 성적을 봐도 일본이 순조롭게 레벨업해서 세계 강호에 가까워지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워. 적어도 이번 대회에서 역대 최고까지는 가지 않으면 말이 안 돼. 시시한 경기였던 것 같아. TV에서는 자꾸 높은 수준의 경기라고 하던데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다. 한국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루과이는 대부분 패스가 옆이나 뒤. 이만큼 백패스가 많은 시합은 처음 봐. 양 팀 모두 종반이 되어도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보수적인 게임이었다. 견실한 경기 운영이라고 하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조별리그 통과는 마지막 세 번째 경기에 베팅하는 전략인가? 이 결과를 들은 포르투갈과 가나는 서로 승점 3을 노리고 어드밴티지를 잡으러 나설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이거 고등학교 축구 경기 아니야? 우루과이에게 하고 싶은 축구를 못하게 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실력. 우루과이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달리 말하면 남미 예선을 통과한 상대에 대해 단단히 지키며 패스를 연결하고 상대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 것은 솔직하게 평가하고 싶다. 게다가 그것을 태권 축구가 아니라 축구 규칙에 따라 해낸 것은 좋은 의미로 놀랐음. 전력으로 우루과이를 응원했지만 뜻밖에도 감탄해버렸다. 유효슛이 양 팀 통틀어 한 개밖에 없는 확실히 시시한 경기. 그야 평소에 축구를 보지 않으면 이 경기는 재미가 없겠지. 월드컵 팬들은 월드컵만 보니까. 일본인들은 흔히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다른 나라의 축구를 비판하는데 일본 축구도 재미없어. 오프 더 볼의 움직임을 모르는 것인지 대단해라든가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감동적인 허물기가 전혀 없지. 축구의 지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냥 진흙탕 같은 축구. 가끔 그 진흙이 상대의 눈에 들어가서 강국을 이겨버리니까 일본은 강하다고 착각. 경기를 지배하고 컨트롤한 것은 한국. 패스 정확도도 좋았으며 남미의 우루과이를 상대로 호각 이상의 강함. 다만 슛이 적고 전 후반에 있었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손흥민은 부상의 영향으로 활약이 부족했다. 슛에 무서움이 없어. 우루과이는 유명 선수들의 집합체일 뿐 팀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수아레스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교체. 나이로 인한 쇠퇴는 감출 수 없었다. 전후반 한 번씩 골대에 미움을 받은 슛이 아쉬웠다. 풀타임을 본 소감으로서 양 팀 모두 골에 대한 집념은 느껴지지 않았고 무난하게 비겨서 승점 1을 얻은 것 같았다. 한국은 마지막에는 전력으로 골을 넣으러 갔었는데 고딘의 수비가 굉장했죠. 좋은 댓글인데 왜 이렇게 싫어요가 많은 걸까? 강호 우루과이와 비긴 한국 대표팀은 가나를 물리친 포르투갈에 이어 H조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다음 경기는 오는 28일 밤에 열릴 대가나전입니다. 이 기세를 이어 가나전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위
과장, 조작 없는 채널,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심심풀이 반응 채널이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